네, 안녕하십니까. 조합의 김정상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합에서 교육 업무하고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조합에 자주 묻는 질문 중에서 이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관련해 의료기기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해당 영상은 대학생들이나 신입 직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간 관계상 대략적인 내용들밖에 소개를 못 해드려서 좀 더 자세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 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을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기기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용어에 대한 목차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혹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의료기기가 무엇인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말하는데요. 크게 항목으로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의료기기라는 것이 사람에게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동물에게도 같이 쓰이고 있고 완제품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조합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구, 기계, 장치, 재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제품들까지도 다 의료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이외의 제품들은 다 의료기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크게 틀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4개의 큰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내용 조금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법에서는 이제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질병이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제 매년 질병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그 정리를 해서 다시 발표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18,300여 개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들을 진단하고 경감하고 처치 또는 예방하는 모든 의료기기들을 의료기기라고 한다는 내용이고요. 진단이라고 하면은 그 질환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을 찾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초음파를 영상을 찍는다든지 CT나 MRI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진단이 확인된 이후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계획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들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스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료용 수술 도구들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감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이제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환의 정도를 낮추는 과정들을 이제 경감이라고 하고요. 처치는 등에 대해서 적절한 약물이나 수술, 재활에 대해서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예방은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 요인, 위험인자들을 조절해서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정리하고 있는데요. 상해라는 것은 사람이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장애는 그에 비해서 생리적, 신체적, 정신적 모든 손상 또는 기능을 얘기하고요. 상해가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보면 짧은 거라고 본다면 장애는 상해보다는 좀 장기간, 좀 더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예방 대신 이제 보정이라는 말이 새로 들어갔는데요. 보정은 상해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해서 몸에 결함이 생긴 거를 교정하고 보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정 장치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는 기능을 검사하고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여기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구조, 기능,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사람의 신체 구조와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체의 구조라고 하면은 뼈, 내장기관, 근육, 피부 등을 말을 하고요. 기능은 이런 뼈, 내장기관, 중추신경계, 근육, 피부들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얘기합니다. 기능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사하고 또 제대로 되지 않는 기능들이 있다면 이것을 대체하거나 또는 변형 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사용되는 제품들 모두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임신 테스트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선 기구라는 거는 이제 단독해서 혼자서 사용될 수는 없고요. 그 의사들이 사용해서 병변을 찾아내거나 도움을 받는 보조 역할을 하는 기구들을 말합니다. 현미경이라든지 아니면 메스 아니면 여러 가지 수술 도구들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기계라고
부분이 있는데요. 기계는 에너지를 사용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음파 기계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아니면 전기수술, 아니면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장치는 어떤 목적에 따라 기능하도록 그 장착된 도구, 기계 등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형등, 수술할 때 쓰는 그림자가 지지 않게 하는 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장치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재료라는 거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치과에서 사용되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재료들 가공해서 부분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자료들을 보시다 보면 사용 목적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거 아실 텐데요. 사용 목적이라는 거는 제품의 제조자가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기능과 용도를 구현하겠다라고 한 내용을 말합니다. 어떤 병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 사용 목적이 중요한 이유는 사용 목적에 어긋나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불법으로 사용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 목적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 목적이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고요. 그 사용 목적을 너무 넓게 잡는 것도 아니면 너무 좁게 잡는 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좀 중요하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해도는 이제 여러 가지 의료기기 제품들이 있을 텐데요. 이 제품들이 사용자 안전에 어느 정도의 위해를 미치는가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못 사용한다고 해도 신체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기수술기라든지 아니면 장비들은 의사들이 잘못 사용했을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위해도를 측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에서 4등급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어떤 장비들이 어떤 등급에 해당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에 포함이 됩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장비에 장착된 장비로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였는데요.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단독으로 이제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판독을 하는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만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까지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의료기기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플랫폼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의료기기들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주고받거든요. 또 단말기로서의 모바일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부분들도 다 이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의료기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의 구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기기는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성격에 따라서 기계기구, 의료용품, 치과재료, 체외진단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기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흔히 저희가 보게 되는 의료기기들이고요. 의료용품은 이제 소모품, 예를 들어서 주사기라든지 이런 거 말하고, 치과재료들은 임플란트라든지 병원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들을 치과재료라고 하고요. 체외진단은 최근 코로나19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질병을 진단하는 시약이라든지 장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해성,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위해성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요.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뉩니다. 이제 등급이 올라갈수록 의료기기로 구분을 해서 관리 감독이 더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나중에 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쪽 분야에 진출했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1등급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용 칼이라든지 의료용 가위, 수동식 휠체어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잘못 사용될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품목.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2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조금 약간의 위험은 있지만 목숨까지 잃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단대행, 내시경장치, 의료영상 전송장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이제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고 하는데요. 개인용 혈당 측정기, 레이저 수술기, 로봇 수술기, 심장 충격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제품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이 몸에 삽입되는 의료기기들이 많습니다. 식형 심장박동기, 심장 박동수가 이상할 때 심장을 뛰게 해주는 장비가 있거든요. 아니면 흡수성 봉합선, 이제 몸에 흡수되는 그 봉합용 실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그런 것들, 아니면 인공 각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것들이 1, 2, 3, 4등급 대표적인 품목들입니다. 등급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을 자기가 직접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혹시라도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제품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신입 직원들은 자기가 이제 들어온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있을 이 제품이 어떤 등급에 해당되는 제품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등급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가 달라지고요.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더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등급을 정할 때는 혼자서 유사 제품이 있다고 정하시면 안 되고요. 식약처에 서면 아닌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질의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등급을 받길 원하시는 분일수록 전화로 문의를 드리고 자신의 제품의 특성을 식약처에 잘 어필한다면 좀 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석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의료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그 초심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강의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해서 다음 영상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